수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앞쪽을 한번 잘 볼게요. 한국사를 좀 공부해 나가는데 물론 한국사를 공부하고 시험은 쳐요. 그죠? 시험을 이렇게 치는데 시험 점수가 이제 100점부터 해가지고 이제 전 국사 시험 쳤는데 빵점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한 5점은 봤거든요. 5점은 알죠? 그럼 5점부터 해가지고 돼 있단 말이에요, 맞죠?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건 목표 점수예요. 목표 점수. 학생들하고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몇 점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좀 80점 좀 잘 봤다.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80점이면은 잘 봤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80점이면. 그런데 이번에 90점 받았는데 아깝게 뭔가 90점 받았어요. 이런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나 이번에 찍었는데 70점 받았다. 난 잘 받았다.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친구들은 합격이 안 돼요. 맞죠? 결론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좀 아슬아슬한 거지. 아슬아슬. 맞죠? 그러면 이런 친구는 합격권에 들어왔다 볼 수 있어요. 다른 과목 다 잘 쳤다라고 할 때.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목표 점수를 지금 만드는데 설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목표되는 이 점수를 내가 몇 점으로 잡을 건가가 공부의 관건이에요. 공부 딱 시작할 때. 알죠? 그러니까 나는 목표 점수가 과연 어디냐라고 하는 겁니다. 알죠? 목표 점수가. 그러니까 추상된 그런 목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열심히 할 때 나는 이 점수 때 학생이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 느끼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80점 받은 애는 80점만큼만 공부를 한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죠? 70점 받은 애는 70점만 받은 거예요. 정말 공부를 그 정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번에 나는 80점을 받았는데 난 더 받을 수 있어. 이건 거짓말인 거예요. 이 학생은 80점인가 80점. 냉정하게 얘기해서 알죠.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상당히 뭔가 자상하다든지 본인한테 뭔가 자기한테는 아주 관용을 베푼다든지 아니면 나는 나에 대해 가지고 뭔가 인정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걸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냉정하게 뭔가 평가를 하자. 냉정하게. 이 냉정함이 필요해요. 지금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정근대사가 있고 여러분들 근현대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정근대사가 이번 시험도 보면 알겠지만 70점. 그 다음에 근현대사가 30점이야.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에서 어디를 틀렸고 어디가 내가 지금 안 되고 이 세는 공부하다 보면 분명 1회 독을 제대로 공부를 좀 하셨다라고 한다면 어떤 시험지를 내밀든지 간에 70점이 나와야 돼요. 아무리 못해 70점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2회 독을 공부를 좀 여러분 했다라고 한다면 80점에 나와야 돼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대로 공부한 학생들의 정석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알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근현대사를 공부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저번에는 제가 근현대사를 특강으로 이렇게 좀 돌렸는데 특강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특강이 안 오는 친구들은 근현대사 30점 맨날 세는 거야. 알죠? 그래서 약간 모험성을 좀 걸고 우리가 8주 안에 근현대사까지 이번엔 좀 같이 끝내는 걸로. 알겠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상당히 좀 빡빡할 수가 있어요. 이번부터는. 그래서 제가 부탁을 좀 드리는 게 복습을 해야 된다. 알죠? 복습 이거. 자, 이번에 교재 새로 이제 바뀐 교재를 좀 한번 보시면 교재 구성이 크게 이런 거죠. 1번 표로 좀 정리가 된 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서술식으로 돼 있는 내용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날개 부분에 있는 내용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은 제일 뒤쪽에 OX가 있을 거예요. 그죠? OX 문제.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이 좀 돼 있을 건데,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고 우리가 진도를 좀 나가겠습니다. 알죠? 자, 제일 먼저 첫 번째 1회도 갈 때는 우리가 이 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좀 할 거예요. 알죠? 그러면 요게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 자, 그 다음에 이 서술되어 있는 내용은요, 이 표를 바탕으로 한 내용을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건데, 제일 이상적인 건 이런 거죠. 우리가 이 표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문제 진도가 좀 나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마치고 난 다음에 복습을 요거 서술되어 있는 부분을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날개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심화 내용으로서 공부할 때
그때 심화 내용을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 서술형 내용하고 그다음에 날개 요 부분을 좀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전 사료가 잘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냉정하게 얘기해 볼까요? 사료에 있는 내용은 이 표에 있는 또는 이 서술에 있는 내용이 바탕이 되는 사료겠죠. 아, 지금 냉정하게 이해를 잘해야 돼요. 다시 사료라고 하는 내용은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사료들만 모아서 한번 보면은 아, 이것 때문에 요렇게 얘기하는구나라고 하는 게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나중에 우리가 버풍왕 얘기를 좀 배우면 공부 좀 한 친구들 얘기해 보세요. 버풍왕 때 만들어진 비석이 뭐가 있었죠? 울진, 신라, 봉평, 비가 있죠. 그런데 어떤 사료가 나왔어요. 울진, 봉평, 신라비 내가 쭉 나왔어요. 근데 분명히 내가 버풍왕에 대한 내용에서 공부를 좀 하다 보면 버풍왕 때는 법, 다른 말로 율령이라고 하는 게 반포가 된다라고 하는 거를 배운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확인이 바로 이 사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료만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요거는 사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걸 파급하는 거를 생각하지 말고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했으면 이 사료에 있는 이 부분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번 바로 직전 시험에 제국대장공주라고 하는 이름이 좀 나와요. 알죠? 요게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 수업 시간에 이 충렬왕 와이프로서 얘기가 좀 나온단 말이에요. 알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뭔가 몽골 공주가 이제 와가지고 이 여자가 나이 차이가 20살이 훨씬 넘는 이 남자를 남편으로 섬기고 살아야 된단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누구냐고. 자기 아들이. 그러면 최초의 다국적 애가 생기죠. 그게 누구였어요? 충선왕이죠. 그러니까 충선왕에 대한 내용인데 사료를 이해를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제국대장공주, 노국대장공주가 누구예요? 공민왕 와이프죠. 맞죠? 그런 것처럼 수업하다 보면 배운단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기 사료에서 정확하게 찾아내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나중에 여러분 좀 단축을 하려고 하면은 이 사료에 들어있는 내용을 누가 빨리 찾아내는가 이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사료를 잘 찾아내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 이 경찰 한국사의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 경찰 한국사의 특징은 2페이지입니다. 맞죠? 저도 이제 문제 편집해보고 해봤지만은 이 2페이지 안에다가 시험 문제를 만드는 거는 20문제가 빡빡하게 돌아가요. 맞죠? 그러면 사료가 다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까 그 시험지 받은 거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한번 좀 봅시다. 자, 오늘은 우리가 서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 풀이를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내용 한번 자세히 보세요. 1번부터 해가지고 지금 요거까지 이제 시험지가 총 14개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2012년부터 해가지고 총 14번에, 그러니까 제 시험까지 포함해가지고 14번의 시험을 좀 친 건데, 자, 1번 한번 보세요. 1번부터 해서 거기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쭉 갑니다. 사료 몇 개 나왔는지 한번 표시 한번 해보세요. 사료가 몇 개 나왔는지. 거기 한번 자세히 봅니다. 어때요? 2번은 사료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3번 어때요? 3번은 사료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러면 4번은요? 그렇죠. 이런 게 사료지. 맞죠? 정확하게 하면. 자, 그럼 하나. 그 다음에 6번 어때요? 6번. 맞죠. 그 다음에 8번 어때요? 8번. 맞죠. 그 다음에 뒤에 넘겨보니까 11번 어때요? 맞죠. 그 다음에 13번 어때요? 맞죠. 그 다음에 15번은요? 맞죠. 그 다음에 16번도 맞고 17, 18, 19, 20. 지금 여러분들 뭐 하나 느끼셔야 되는데 지금 근현대사가 다 사료죠. 아니 잘 봐야 된다니까요. 이게 트렌드의 변화요. 제가 바로 직전 시험 대비하면서 학생들한테 얘기했던 게 이제 근현대사가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이게 적중했던 거예요. 근현대사 보면 이번에 난이도가 제법 높았습니다. 기존에 있던 근현대사 내용보다는 달라져요. 예전에는요 뭔가 통일과 관계된 얘기 나오면 무조건 칠산한부 공동성명이야. 맞죠? 뭐 그런 것들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언제부터 한번 바뀌었느냐고 하면 바로 직전 시험부터 한번 근현대사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근대사가 거의 20점에서 25점 정도 이렇게 나오는 형태에서 이제 30점으로 고정이 좀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딱 보면. 그러면서 사료가 지금 많이 나오는데 아마 15번부터 해가지고 20번까지의 내용 중에 좀 특이했던 사료가 어떤 거냐면 자세히 보세요. 15번 제일 큰 힌트가 긴기수가 힌트예요. 맞죠? 그 다음에 수호조약 이런 말 나왔는데 이게 바로 1차 수신자다. 이런 감을 빨리 잡았으면 문제 풀기가 쉬울 거고, 그죠? 그 다음에 16번. 요건 우리가 근현대사 특강할 때 매우 강조했던 북촌 부인들 막 모여가지고 1898년에 만들어졌던 순성회, 찬양회에 대한 그런 내용. 여기서 만든 학교가 순성여학교 이런 거다. 이거와 관계되는 신문이 제국신문이다. 이런 거를 수업할 때 배웠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여권 통문에 대해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료가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배울 때 조금만 집중해 가지고 배웠다라고 한다면 이 내용은 당연히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였던 거고, 그런데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요게 강조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자 문제는 안 나온다. 넘겨. 이렇게 했던 강사면 요 문제는 거의 대부분 다 학생이 못 맞췄을 거예요. 요런 문제는. 그죠? 자, 그다음에 그 밑에 17번 보세요. 17번. 17번에 이게 한일 의정서라고 하는 거를 과연 아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뭐 힌트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거기 보면 제일 밑에 군사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상황에 따라서 찾아야 이용한다. 이게 제일 큰 힌트죠. 그러니까 이걸 빨리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아끼려고 하면은 사료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가라고 하는 겁니다. 출제위원이요. 자, 그거 한번 들어볼까요? 옛날에 여러분들 언어 영역 공부하실 때 있잖아요. 언어 영역 공부할 때 그때 시간 단축. 제가 옛날에 참 언어 영역 이게 맨날 풀면 수능에서 이 언어 영역 풀면 시간이 항상 부족해. 시간이.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을 좀 썼느냐고 하면 물론 모래시계를 옆에 놔두고 뭐 연습하는 것도 해봤고 다 해봤는데 제일 중요한 건요. 밑에 있는 지문 1, 2, 3, 4번을 보고 역으로 위에 걸 보니까 찾아낼 수 있겠더라고요. 알죠? 그래서 그 연습을 좀 했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국사 시험을 딱 칠 때 과연 나는 몇 분 만에 이걸 끝내느냐라고 하는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알죠? 저는 8분 안에 끝내야 된다 생각해요. 8분.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데요. 이게 거짓말같이 되는 사람은 돼요. 알았죠?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그러면 이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들은 사료를 보면서 핵심 내용을 잘 잡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시간에 너무 뭔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너무 착한 거야. 문제를 풀 때 너무 이 문제에다가 애정을 쏟는 거야. 알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만약에 16번이 있다, 뭐 17번이 있다 이런 문제를 보면 잘 생각하세요. 이제 여러분들 시간 단축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 풀이를 혼자서 할 때는 옆에다가 보기 1번, 2번, 3번, 4번 있으면 요거 날리고 옆에 예를 들어서 뭐 김옥균이다. 그러면 김옥균. 이번에 여기 딱 긋고 여기 줄 치고 요건 아니야. 요거 친절하게 옆에다가 뭐라고 써주죠. 맞죠? 지금 요건 여러분들 문제 풀이 할 때고 맞죠? 그럼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릴 건 그냥 날리고 그냥 가면 됩니다. 맞죠? 이거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풀이를 바로 할 거예요? 아니죠? 그럼 내가 문제 푸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좀 풀어 나갈 때는 실제감 있게 문제를 좀 풀이를 해 나갈 때는 여러분들이 날리면서 바로바로 이 아닌 부분만, 그리고 문제 풀다 보면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우리 경찰 한국사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옳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게 좀 나올 때 옳은 것으로 왠지 생각하고 긴장을 너무 하다 보면 문제를 풀 때 옳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 무조건, 아는 것은 무조건 동그라미 치세요. 아니 별표를 치든지 여러분만의 뭔가 방법. 옛날에 제일 경찰에서 잔인했던 게 어떤 거냐고 하면 이런 거죠. 네모박스 던져놓고 모두 고르시오. 모두 골라라 했는데 1번이 0개야. 맞죠? 그 다음에 2번이 1개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고 했는데 요걸 보니까 또 옳은 것을 또 고르는 사례가 많았죠.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맞죠? 근데 이번 경찰 트렌드는요. 저번 시험부터 해가지고 모두 골라라고 하는 이 내용이 지금 사라졌죠. 왜냐고 하면 그 앞전 시험에서 한번 된통 한번 당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류가 생긴 그런 경우가 몇 번이 좀 생겼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이제 안 나오죠. 경찰 한국사에 모두 골라리가 안 나오는데 나중에 조금 준비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다시 또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번 시험도 보면 모두 골라라 0개, 1개, 2개 이런 게 좀 없죠.
이런 걸 잘 생각을 좀 한번 좀 해보면 우리는 지금 이번 시간에 뭐를 얘기를 좀 하고 싶으냐고 하면 공부 방법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시간을 아껴서 이 8분 안에 좀 끝낼 수 있을까 이런 겁니다. 알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을 제가 한 100명을 만약에 가르친다고 한다면요. 요즘에 8분 안에 풀어내는 친구가 한 20명 정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딱 볼 때. 그러니까 한 5분의 1 정도 되는 학생들은 요 안에 좀 풀어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20명의 학생 중에서 또 반을 좀 나눈다라고 한다면 이 중에서 반 정도는 정답률이 상당히 높으면서 빨리 푸는 학생이고 정답률이 많이 틀리면서 빨리 푸는 학생이에요. 그러면 제일 이상적인 여러분들 옥석은 바로 이거예요. 빨리 풀면서 정확도가 높아지는 방법.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 비결을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제일 처음에 이 표로 공부를 합니다. 맞죠? 제일 처음 표로 공부하는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쉬운 내용이 나오면 상당히 그거를 깔봅니다. 쉬운 내용이 나오면 간단하게 생각하고 뭔가 그 내용은 대충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1번 문제. 자, 자세히 보세요. 1번 문제는요. 의외로 많이 틀린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런데 잘 한번 보세요. 1번에 구석기 시대 유적에 대한 설명이 아닌 거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1번에 경기도 연천 전곡리 아슐리안 주먹도끼 요건 구석기 맞아. 1번 됐어요. 그죠? 근데 갑자기 2번 보니까 와 부산 동삼동에서 출토된 조개 가면은 국자가리비. 국자가리비 뭔지 몰라. 맞죠? 가리비 많이 먹어봤는데 거기에 사람의 눈과 입 모양의 구멍을 뚫은 형상으로 집단의 공동체 의식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와, 이거 뭔가 모르겠어. 맞죠? 3번에 충북 제천 전말동굴. 이게 지금 안 보이고 사람 얼굴을 새긴 동물의 뼈.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이런 고민합니다. 그 다음에 4번 보니까 평안남도 상원 건모루 동굴에서 주먹도끼하고 외날집게가 나왔나? 이런 고민하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지금 여러분이 맞추려고 하면은 정확하게 논점을 흐리면 안 됩니다. 어느 시대를 물어봤어요, 지금? 구석기를 물어봤죠. 그러면 1번은 구석기 아니야. 맞죠? 2번은 부산 동삼동이라든지 아니면은 김해 수갈이라든지 아니면 서울 암사동이라든지 양양 오산리나 지경리 아니면 평양 남경유적 황해도 봉산 지탐리 요런 이름들이 우리 신석기에 나오는 대표적인 유적지잖아. 맞죠? 그럼 2번은 어느 시대야? 신석기죠. 그런데 3번하고 4번을 보니까 제천 전말 동굴이잖아. 동굴. 맞죠? 그럼 이거 구석기 맞죠? 확실히.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평안남도 상원 건모루 동굴이잖아. 맞죠? 그럼 요건 뭐예요? 구석기 맞죠? 그러면 1번 내가 2번을 몰랐다라고 해도 요거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지. 분명히. 맞죠? 1번 요건요 정말 초등학생 애들도 이 연천 전곡리는 다 안다. 맞죠? 요거는 많이 들어봤던 이름이니까 미안합니다. 초등학생들 모를 수도 있지. 맞죠? 그런데 이 1번은 많이 들어봤던 내용이고요. 이 연천의 제일 대표적인 축제가 바로 이 연천 전곡리의 선사 관련된 축제잖아. 맞죠? 그러니까 1번 이거는 완전히 날려줘야 되는 거야. 맞죠? 3번, 4번 마찬가지고. 그 1번을 의외로 이번에 많이 틀렸어요. 학생들이. 알죠? 전국적으로 한번 좀 보면 알죠? 이런 문제는 당연히 잡아줘야 되는데 그럼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이 내용이 표로 나중에 나와 있고 그다음 서술로 나와 있는 내용이 있는데 공부를 할 때는 요런 것들이 구석기구나 신석기구나 요런 거만 잘 잡아줬다라고 해도 심화 내용을 안 배웠어도 요 얘기는 맞춰야 되는 문제예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함에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이 기본과 그다음에 심화 내용으로 좀 간다라고 할 때 기본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받아줘야 되는 점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면 70점이에요. 70점. 그러니까 1회 독딱 끝나고 공무원 문제든 아니면은 경감부 문제든 아니면 어떤 문제든 7급이든 다 들이밀었을 때 여러분들은 7점은 받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7급 요렇게 얘기를 좀 하고 경감부 요렇게 얘기를 좀 하면 상당히 뭔가 어려워 보이죠. 맞죠? 그런데 공부 좀 하고 나면 이 경감부는 나중에 40문제라고 하는 걸 알 겁니다. 40문항인데 요중에 여러분들은 30개 이상을 좀 맞춰줘야 돼요. 나중에 1회 독딱 돌고 나면 알죠?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아닙니다. 알죠? 처음 볼 때 어려워 보이는 게 문제 좀 몇 개 있으니까 아주 어려워 보이지 간단한 문제들이 의외로 많아요. 요것도 알죠? 그럼 7급도 마찬가지입니다. 7급 하면요. 요즘 9급과 7급이 좀 평준화가 많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몇 급 공부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죠? 9급이죠. 경찰 공무원 9급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 7급 문제에서 한 3문제 정도 요런 문제가 약간 좀 애매한 거 요런 것들만 조금 빼고는 다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좀 풀다 보면. 그래서 한국사를 바라보는 눈은요. 뼈대가 튼튼하면 이 뼈대가 튼튼하잖아요. 그러면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뼈대가 튼튼하지 않으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점수가 요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가서.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은 내가 지금 어디가 새는지를 빨리 잡으면 90점대, 100점대로 도약이 될 거고, 그다음에 이런 학생들이 내가 문제점을 모르면 요렇게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심하면 60점대까지 맞죠? 그런데 공부 좀 하다 보면 딱 내 점수가 고착화될 때가 있어요. 아, 이 점수 밑으로 안 내려간다라고 하는 점수대가 만들어집니다. 나중에 공부 좀 하다 보면 그 학생은 그 점수대 학생인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고민을 좀 해야 되는가, 그거를 우리가 얘기를 좀 많이 하면서 점수를 좀 상승을 좀 시킨다, 그런 얘기를 좀 말씀 좀 드립니다. 자, 제가 지금 여기에 전반적으로 국사 공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좀 말씀 좀 드렸는데,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이제 수업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1번부터 20번까지가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시험장에 가가지고 풀었던 학생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출력을 해서 풀어본 학생도 있을 거고, 지금 제가 나눠준 거를 처음 본 학생이 있을 겁니다. 그죠? 저는 그게 다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무조건 지금 이 순간부터 처음 봤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걸 한번 딱 본다라고 할 때 1번부터 20번까지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뭐가 이제 보여야 되느냐면 요게 어느 파트다, 두 번째 이게 어느 주제다라고 하는 게 좀 보여야 됩니다. 나중 시간이 지나서는.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한번 좀 얘기해 볼게요. 7번 문제를 볼까요? 7번 문제. 7번 문제가 어느 파트냐라고 하는 겁니다. 7번이. 그렇죠. 고려죠. 그러니까 고려는 중세란 말이에요. 중세. 그럼 중세 중에서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중에서 뭐죠? 요거는? 요건 정치죠. 요 얘기는요, 제가 수업할 때 순서가 정말 중요하다고, 분명히 이런 것들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얘기한 그런 부분이요. 대외관계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든지 자주 보이는 형태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요런 거는 상중하로 분류할 때 하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요거는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였고, 그럼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8번 같은 문제, 그죠? 8번 같은 이 문제가 난이도가 여러분 좀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거기에 제국대장 공주를 만약에 알았다라고 한다면 어때요? 요 문제는 하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자, 또 하나 갑니다. 6번 문제 별표 쳐볼까요? 6번 문제. 자, 6번 문제는요, 상당히 이번 시험에서 오답률이 많은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자, 네모안에 든 걸 딱 보면 이게 누군지가, 이왕이 누군지가 힌트가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좀 했죠. 광종이라고 하는 왕이 처음엔 괜찮았는데 나중에 조금 이상하게 변질되어 간다라고 생각을 신하들이 많이 하게 되는 이유가, 성종 때 최승로라고 하는 인물이 시무 28조를 좀 쓰면서 이 광종에 대해 가지고 엄청난 비판을 좀 하게 됩니다. 알죠? 그러면서 이 왕이 좀 이상해졌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게 광종이라고 하는 감을 만약에 잡았다라고 한다면 문제를 좀 풀면서 1번을 답을 많이 했어요. 왜냐고 하면 잘 보세요. 백관의 공복을 제정한다. 분명히 광종은 백관의 공복을 제정했다, 요거 맞는데 하면서 바로 1번을 답을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잘 들어야 돼요. 약간 좀 문장이 길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사선을 좀 그어주세요. 그러니까 사실 진위 여부가 크게 하나, 둘 요렇게 나와 있는 지문이 있고요. 또 하나 더는 하나, 둘, 셋 요런 식으로. 네 개는 거의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 제일 간단한 거 한 줄이죠. 맞죠? 그냥 이렇게 뭐뭐는 뭐뭐다 이렇게 나오는 게 하나면, 두 번째는 뭐뭐는 뭐뭐다 그러나 뭐뭐는 뭐뭐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뭐는 뭐뭐고 뭐뭐는 뭐뭐다 하지만 뭐뭐뭐뭐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면 말을 끝까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뭔가 반전의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걸 눈여겨서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반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게 어떤 A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확한 얘기를 만약에 여기하고 여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다 맞는 말인지를 정확하게 끝까지 봐야 돼요. 그러니까 1번 다시 봅니다. 거기에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면서 관등에 따라 복색을 줄칩니다. 자, 비, 푸, 노.
자비푸노 이런 말 나왔어요. 청색이 푸른색, 그다음에 황색이 노란색이다 이 말이죠. 너는 왜 이렇게 자비를 푸니? 요거는 법흥왕 때 하는 내용이라고 요건 수업 시간에 배운다 이 말이야. 근데 분명히 너무 과도한 긴장을 하니까 자단비녹이라고 하는 거야. 자단비녹. 요거 자비푸노가 같아 보이는 거죠. 맞죠? 그래서 광종 1번 요렇게 간다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1번은 법흥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맞죠? 1번 법흥왕에 대한 내용이요. 그러면 정답은 2번인데 2번은요. 거기 이름 한번 잘 볼까요? 대상, 준홍, 좌승, 왕동을 모욕죄로 숙청했다.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이런 이름은요. 정말 요거까지 외울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맞죠? 그러면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3번 한번 볼까요? 국가 수입의 증대를 위해서 잘 보세요. 주현 공부법이 바로 광종 때 나오는 법이에요. 그런데 이름을 현종 때 나오는 주현 공거법이라고 하는 걸로 냈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광종이라고 하는 거를 틀리게 하기 위해서 요걸 지금 넣고 있구나 라고 하는 감이 공부가 좀 된 학생들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한번 볼까요? 노비 안건법이 나와야 되는데 노비 환천법이라고 해서 성종 때 나오는 이 노비 환천법을 또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 맞추라고 지금 던져주는 문제예요. 어찌 보면 알죠. 뭔가 바꾼다라고 바꿨지만은 이 문제는 분명히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 정답은 그래서 내가 1번, 3번, 4번 알기 때문에 답은 2번. 이렇게 소거법으로 조금 풀어줘도 분명히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전체 시험에서요. 제일 10문제, 20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고 하면 바로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자, 2번 문제 별표하면 좋을까요? 2번 문제. 자, 우리 역사적 사건 발생 순서대로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걸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자, 한번 잘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요거 순서가 전혀 안 잡힌 사람들은 답이 1, 2, 3, 4번 중에서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공부가 좀 된 학생들은 두 개로 압축이 될 거예요. 이 문제는 알죠? 자, 그러니까 문제를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우거왕이 살해되고 왕검성이 함락되었다. 우거왕은 제일 뒤에 위만의 손자다. 왕과 이 성이 왕검성이 함락되었다. 이거는 고조선이 멸망하는 내용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면 요건 뒤로 분류를 우리가 좀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거기에 미음에 한번 보니까 이거 별표치가 미음에 고조선이 군대를 보내 요동 도위 서파를 살해했다. 이런 말이 좀 나와 있고 요게 처음 본 학생이 거의 태반일 거예요. 알죠? 자, 그리고 또 리을에 보니까 이런 말 나왔죠. 얘 남녀가 28만여 명의 주민을 이끌고 한 해 투항했다. 이런 얘기를 좀 배웠단 말이에요. 수업 시간에는. 그죠? 그다음에 디귿에 하는 고조선 영토의 4개 군현설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 잡을 수 있는 거 기억하고 니은하고 디귿만 한번 좀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제일 마지막 쪽에 가는 거라고 얘기를 좀 했죠. 그럼 니은에 위만이 고조선의 준왕을 축출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니까 아까 위만 손자가 우거왕이라고 했죠. 그러면 기억과 니은 상관관계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니은이 먼저고 그 다음에 기억이 되겠죠.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디귿 한번 넣어볼까요? 하는 고조선 영토에 4개 군현을 설치했다. 그러면 한나라가 금방 우거왕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맞죠? 자,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상관관계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니은, 그 다음에 기억, 디귿 이렇게 가죠. 자, 그 다음 하나 더 하겠습니다. 리을에 얘의 남녀가 남녀가 28만여 명의 주민을 이끌고 한 해 투항을 했다. 그러면 요건 BC 128년 정도인데 요 얘기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위만 뒷부분에 가야 되는 내용.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기 전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순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니은, 그다음에 리을, 그다음에 기억, 디귿 요까지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여러분들 아셨다라고 한다면 1번하고 4번은 날릴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런 거요. 지금 여러분 공부하면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푸는 학생은 지금 문제를 딱 볼 때 2번, 3번 중에서 하나를 고를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전혀 지금 공부 안 된 친구는 1번하고 4번을 날릴 수가 없어요. 지금 맞죠? 자, 그럼 그 차이인 거예요. 지금 내가 확률상으로 좀 갔었을 때
어느 정도 좋아요. 내가 이거 찍었다 칩시다. 그럼 2번 또는 3번인데 이렇게 찍을 수 있는 능력도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들. 맞죠? 그러니까 4개 중에서 2개를 날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큰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러면 정확하게 해서 거기 나오는 서파라고 하는 이 인물은요, 원래 이런 거예요. 한나라 무제가 항복해라. 그래서 이 우거왕한테 항복을 해라. 이런 사신으로 갔다가 나중에 죽을 뻔하면서 이 사람이 국경 근처를 오다가 고구려의 장수를 죽이고 도망와요. 그리고 이 서파가 요동으로 나중에 부임을 하니까 우거왕이 서파를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위해서 한무제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BC 109년에 있었던 멸망 1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었던 거예요. 요게 알죠. 그러니까 요런 거는 조금 더 심한 내용이라는 거 들어갈 때 배운 내용이지 전반적으로 이 내용까지는 다 배우진 않아요. 보통 보면 알죠. 자, 금방 이 스토리를 하나만 조금 알고 있었다라고 해도 요 문제는 분명히 답이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2번이 되는 거죠, 요 문제는. 그러니까 요렇게 좀 풀어주면은,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많이 알수록 문제가 많이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제국대장공주 같은 경우에도 알고 있었으면 문제가 하라고 했죠. 자, 하나 더 해볼까요? 거기 4번 문제가 있습니다. 4번 문제는요, 우리가 사료를 읽지 않았다라고 해도 요 문제는 풀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대가야가 모반을 해서 왕은 이사부로 하여금, 자, 이사부 동이죠, 이사부. 그 이사부만 맨날 공부했던 친구들은 요 문제가 어느 왕으로 생각이 됩니까? 지증왕이죠. 지금 침해 포인트는 이사부가 아닙니다. 지금 맞죠? 이 왕이 어디를 정벌한다는 내용입니까? 대가야를 정벌한다 이 얘기죠. 그럼 대가야 정벌은 어느 왕으로 알고 있습니까? 진흥왕이죠. 좋아요. 그럼 이 진흥왕이에요. 이 문제는 분명히 진흥왕이에요. 진흥왕에 대한 내용인데 1, 2, 3, 4번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만약에 이걸 내가 이사부만 만약에 봤다라고 한다면 답이 몇 번으로 돼요? 1번이 되는 거예요. 맞죠? 1번에 이사부로 하여금 우상국을 정벌케 했다. 근데 바보도 아니고 위에 있는 이사부를 던졌는데 밑에 또 이사부가 이를 정벌했다. 이런 얘기가 답이 될 리는 없겠죠. 그럼 2번 한번 보세요. 2번. 건원, 주제곡 건원. 아, 이 건원이라고 하는 그런 독자적 연호를 알았다라고 한다면 요건 버풍왕에 대한 내용이니까 날릴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3번에 개국, 대창, 홍제 등의 연호를 사용했다 했는데 개국이라는 연호를 지금 알았다라고 한다면 뒤에 있는 게 맞냐 안 맞냐 요것만 생각한다면 요건 진흥왕에 대한 얘기가 가능성이 높아요. 맞죠? 그 다음에 4번 한번 보세요. 김씨 왕위 체제가 확립되었다. 요건 내물왕 얘기거든요. 그러면 요 같은 경우에는 답이 될 수가 없죠. 그럼 요런 문제는 당연히 원래는 맞춰야 되는 문제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이 사료가 눈에 안 보이니까 요런 문제는 틀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한번 볼까요? 5번 문제. 5번 문제는요. 이게 삼국시대 중에서도 문화예요. 문화. 그럼 승려 이름 한번 4명 줄쳐볼까요? 첫 번째로 1번에 원효가 나왔고 2번에 의상이 나왔고 3번에 해초가 나왔고 4번에 진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4명 중에서 우리가 흔히 안 듣는 인물은 누굽니까? 진표라고 하는 인물이 되겠죠. 그럼 진표가 뭐 금산사라고 하는 절을 창건했다든지 막 이런 내용은 우리 심화 내용 하다 보면 진표에 대해서 나와요. 그런데 분명히 이건 하나 아니죠. 기본 내용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거기 줄쳐볼까요? 유식사상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거기 유식학 맞죠? 당나라에 가서 현장법사한테 현장의 제자가 되었고 규기라고 하는 인물하고 논쟁을 벌였다. 이런 얘기가 원측이라고 하는 인물이거든요. 원측. 그러니까 요것도 우리가 기본 내용을 공부할 때 잡아줬다라고 한다면 요게 4번이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딱 보면 이거 틀렸고 1번, 2번, 3번은 맞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요.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들 경험하셔야 돼요. 알죠? 1회 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내가 분명히 1회 독을 지금 다 했는데 요 문제가 풀리네 안 풀리네 요런 거를 보려고 하면 1회 독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경찰 기출 문제를 쫙 다 풀어봐야 돼요. 알죠? 그때 정도. 그러면 내가 아직까지 내공이 좀 부족하네. 요런 친구들은 다시 정독을 한 번 더 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렇게 하면서 2회독 공부를 좀 해나갈 때 역시 다양한 문제를 좀 우리가 풀어봐야 된다. 이런 거고. 자, 그 다음에 뒤쪽에 근현대사 내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근현대사 내용. 상당히 또 12번 그래요. 이 뒷페이지에서 12번 문제 한번 볼까요? 이 12번 문제 별표 한번 잡으세요. 12번 문제.
이 문제는 한 문제 가지고요. 이 문화, 특히 이제 중세 문화와 근세 문화를 정확하게 지금 잘 꿰뚫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상당히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거기에 가에 한번 보면요. 월정사 팔각 9층 석탑 요런 말 나왔어요. 요게 강원도 평창에 위치해 있으며 제가 수업하다가 이제 평창 올림픽이 다가오니까 요런 거는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한번 늦으시 던졌는데 이게 뭐 소가 뒷걸음치다가 뭐 나온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분명히 나왔죠. 그럼 그거 보세요. 가에 월정사에 있는 팔각 9층 석탑은 강원도 평창에 위치해 있으며 송나라의 영향을 받았다. 그렇죠. 요게 고려 전기 거기 때문에 송의 영향을 받는 게 맞아요. 알죠? 자, 그다음에 나 한번 보세요. 충남 예산의 수덕사 대웅전은 주심포 양식을 대표하는 건물. 자, 줄칩니다. 주심포. 이게 기둥 위에만 공포를 설치하는 게 주심포거든요. 그럼 주심포 양식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로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다. 자, 대답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한번 공부 한번 했던 친구들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배웠죠? 봉부수 극무대 이렇게 배웠어요. 한번 따라갈까요? 봉부수 극무대,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 수덕사 대웅전. 제일 오래된 게 뭐죠? 봉정사 극락전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존하는 것 중에. 그럼 그걸 좀 외워줬다라고 한다면 이번은 분명히 날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 그죠? 그 다음 3번 한번 보세요. 금산사 미륵전은요 다포양식과 팔짝 지붕으로 지어졌으며 고려 후기에 권문세족의 지원을 받아 세워진 건물이다. 자, 요거 옛날에 공부할 때 어떻게 혹시 외웠는지 생각나요? 아,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딱 보면 17살 때가 되면은 화요일하고 금요일날 학교 가기 싫다 이렇게 외웠거든요. 다시 17살 때는 화요일하고 금요일하고 학교 가기 싫다. 한번 더 해볼까요? 17살 때는 화금법 17세기의 절 금방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저 건물 화금법. 다시 뭐라고요? 화금법. 화엄사 각황전. 요건 숙종이 대규모 지원을 해서 만들어진 건물이야. 2층짜리 건물. 화엄사 각황전. 그다음 두 번째 금산사 미륵전. 됐습니까? 요거 3층짜리입니다. 그다음에 법주사 팔상전. 요게 세 개가 바로 17세기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암기 팁으로서 두 개를 봉부수 극무대와 함께 17살 때는 화금법 요거를 기억하고 있었으면 요 문제는 다 풀리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럼 다시 한번 더 정리. 거기에 라에 금산사 미륵전은 금방 몇 세기라고 했죠? 17세기라고 했죠. 자, 그럼 그 밑에 보세요. 법주사 팔상전은 다층 목탑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탑 중에서 제일 오래된 탑이 바로 법주사 팔상전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목탑입니다. 목탑. 알았죠? 아니 한번 들어가서 한번 좀 보면요. 저도 한 번씩 가서 제가 옛날에 법주사 팔상전을 최초로 갔던 거는 아마 어릴 때 갔겠죠. 어릴 때 갔다가 이제 학교 뭐 수학여행 갈 때 뭐 그때 이제 속리산에 갔는데 거기 안에도 뭐 들어가 봤고 제일 최근에 갔던 게 한 저번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겨울에 딱 들어와서 옛날에는 느끼지 못했던 게 뭐냐고 하면 이 팔상도라고 하는 그림이 석가모니가 태어나가지고 입적하는 그 순간까지 8개 그림을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을 네모나게 이제 벽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서 그 그림이 2개씩.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딱 돌면은 그림이 2개 이렇게 딱 돼 있는 게 기둥에 딱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을 보면요. 안쪽이 상당히 좀 높이까지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안에 보면 다 연결이 다 돼 있어요. 안쪽이. 이해가 됩니까? 요거는 계단을 타고 올라가고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요거는 알죠? 그냥 안이 다 연결이 다 돼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 그럼 문제 다시 보세요. 거기에 법주사 팔상전은 다층 목탑인데 아까 몇 층이라고 했죠? 5층이랬죠. 5층. 알죠? 그래서 요거는 5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탑인데 내부는 하나로 통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렇죠. 요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답 찾아보면 가고라 2개가 좀 되고 나하고 다 같은 경우에는 좀 날릴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요걸 좀 잘 날릴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좀 무사 기질이 좀 있어야 돼. 날릴 건 날려야 돼. 알죠? 그러니까 이게 냉정하게 못 날리니까 이거 가지고 고민을 2분 3분 하니까 이 문제는 상당히 시간 잡아먹는 문제가 되죠. 4개 진입을 다 가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옳은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가 있고요. 옳은 것을 골라라. 그다음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잘 봐야 돼요. 옳지 않은 것은 몇 개를 바꿔낸 거죠? 옳지 않은 것은 몇 개를 바꿔낸 거죠?
지금 사고를 하면서 지금 하는 얘기를 잘 들어야지 나중에 5점, 10점 더 올라가는 방법을, 노하우를 체득합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고 했으면 몇 개를 지문을 바꿔낸 거죠? 한 개를 바꿔낸 거 맞아요? 옳은 거를 옳지 않은 걸로 바꿔낸 거 한 개죠. 그러면 옳은 것을 골라라고 했으면은 요거는 어때요? 세 개를 바꿔냈죠. 그럼 여러분들은 옳은 거와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고 할 때 어떤 게 더 시간 소요가 많이 되겠습니까? 옳은 것을 골라라가 당연히 시간 소요가 많이 됩니다. 맞죠? 그럼 거기 문제 다시 보세요. 거기에 12번 같은 문제는 옳은 것을 고르는 거죠. 그럼 이런 거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럼 예를 한번 좀 들어가지고 거기에 국사 문제 중에서 13번 문제 한번 볼까요? 13번 문제. 자, 요건요, 여러분들 이 왕이 제위했던 시기에 편찬된 책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 왕이 누군가를 잡아내야 되고, 두 번째, 1, 2, 3, 4번에 나와 있는 이 작품이 도대체 언제 만들어졌던 어느 왕 때 건지를 잡으면 되는데, 시간 많이 잡아먹는 학생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왕을 찾았는데 1, 2, 3, 4번 옆에 친절하게 다 적어줍니다. 맞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친절하게 1번에 보니까 국조의뢰 옆에다가 성종 이렇게 딱 적는다. 맞죠? 이번에도 세종실록 지리지 나는데 옆에다가 문종 이렇게 막 쓴단 말이에요. 맞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문제는요, 제일 위에 게 세종으로 보였다라고 해도 답을 2번으로 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세종실록은 언제 만들어졌겠어요? 세종이 죽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건데, 위에 보니까 그런 말이 나왔죠.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남달리 뛰어난 것을 뽑아서 그림과 찬을 만들어 중앙과 지방에 나누어 주고, 보니까 위쪽에 뭐에 대한 내용인 거야. 위쪽에 보니까 삼강이라는 말이 좀 나왔잖아. 맞죠? 그럼 분명히 이건 삼강행실도고 세종 때라고 하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알죠? 요건 기본이에요. 맞죠? 그런데 1번에 국조의뢰가 태조, 요거는 분명히 세종 때부터 만들기 시작했지만 요거는 성종 때 완성이 되는 거야. 맞죠? 지금 문제는 편찬된 책을 물어봤으니까 1번은 편찬 성종 때 되는 거야. 알죠? 나라의 5가지 예절. 그 다음에 2번에 세종실록 지리지는 분명히 요거는 어느 왕 때는 아니에요. 세종 때는 분명히 아니지. 맞죠? 근데 2번을 택했잖아. 2번을. 맞죠? 왜? 위에 게 세종이니까 밑에 거 세종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요거는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세종실록 안에 들어있는 지리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리지니까 분명히 세종 때 만들어졌을 거야. 이렇게 오류를 만든 거 본인이. 자, 그럼 3번 한번 보세요. 향약 집성방이라고 하는 거는 또 고려를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향약 구급방이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향약 구급방. 그다음에 향약 집성방. 한번 더 구집. 요런 말을 수업할 때 잡았다라고 한다면 요 말은 어렵지 않다. 향약 구급방은 고려 시대 때, 고려 고종 때. 그다음에 향약 집성방은 세종 때죠. 요거를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지금 현존하는 의학 서적 중에서 제일 오래된 게 향약 구급방이다 이 말이야. 그럼 요거는 세종 때 만들어진 집성방 요것들. 자, 그러면 4번 한번 볼까요? 고려국사는 누가 썼습니까? 고려국사는 정도전이 쓰거든요. 정도전이. 그럼 요거는 태조 때 쓰여진 작품이 되겠죠. 그러면 이 문제는 2번으로 가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았던 문제고, 요건 난이도로 분류하면 하문제가 되겠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많이 틀리는 문제라고 해서 요게 수준이 아주 높은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거기 18번 문제 볼까요? 18번 문제. 자, 이 문제는요, 어느 단체의 공약 중에 일부라고 나와 있는데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물어봤습니다. 자, 네번에 든 걸 한번 좀 보니까 뭔가 척살한다 이런 얘기 좀 나와 있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뭔가 이런 단체 중에서 느낌이 좀 물씬 풍기는 거는 암살한다, 죽인다 이런 거와 관계되는 것 중에 두 개만 딱 기억하면 한인애국단이냐 아니면은 의열단이냐, 이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1, 2, 3, 4번 한번 딱 보면요, 여기 문제가 만약에 상 문제가 되려고 했었으면은 한인애국단 문제가 나왔어야 돼. 1, 2, 3, 4번 중에. 알죠? 그렇게 되면 학생들 엄청 많이 틀렸을 건데 여기에 1, 2, 3, 4번에 보면 한인애국단 내용이 지금 없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하루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공부 조금 했다라고 한다면. 알죠? 그러면 1번 문제 보면 거기에 이런 말이 좀 나와 있죠. 대한광복군단을 조직하여 자유시로 이동했다. 공부 이제 그전에 조금 했던 분은
대한 독립군단이라고 하는 걸 아실 거예요. 1번 날려야 돼. 1번은 알죠? 그다음에 2번에 신안촌에서 대한광복군 정부를 수립했다. 요건 우리가 공부할 때 신권의 정성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한다는 거죠. 나중에 권업회라고 하는 단체가 나중에 대한광복군 정부로 좀 계승이 되는 형태 이런 걸 좀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관계가 없어요. 그 다음에 3번 한번 보면 거기에 유아현 삼원보에서 경학사 부민단을 세우고 신흥강수를 설립해서 독립군 간부를 양성했다. 요거는 애국 계몽운동적인 요소가 강한 신민회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요것도 날릴 수가 있어요. 신민회는 애국 계몽운동적인 요소가 강하니까. 그럼 4번 한번 보세요. 3.1운동 이후에 만주 길림에서 김원봉. 자, 그 다음에 잘 들어야 돼요. 수업할 때 근현대 공부할 때 윤세주란 이름이 안 나왔거든요, 그동안. 그런데 윤세주가 김원봉의 브레인이다. 뭔가 오른팔이다. 요게 요즘에 좀 핫이슈예요. 요즘에 알죠. 그러니까 윤세주가 김원봉 대신 죽어준 사람이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윤세주 김원봉 하면 우리가 김원봉이라는 인물을 꼭 기억해야 돼요. 알죠. 예전에는 김구 중심으로 가는 그런 문제가 강하다면 요즘에는 의열단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죠. 그래서 답은 요 문제는 4번이 정답이 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알죠? 자, 그다음에 19번하고 20번은요. 이상하게 두 개가 남북 기본 합의서 내용하고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출제했던 사람이 약간 좀 거의 문제를 다 출제를 좀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같은 시기의 내용을 두 개를 같이 넣는 좀 오류를 좀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비핵화 선언이라고 하는 거 잘 들어야 돼요. 지금 북한하고의 정세가 지금 안 좋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비핵화 선언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20번 문제 보면은 남북 기본 합의서가 또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92년 1월, 2월 요때 가가지고 확정이 좀 되는 이 비핵화 선언 요거하고 또 하나 더는 남북 기본 합의서 요건 91년 12월 달에 나오거든요. 요건 대통령 누구 때 얘기입니까? 91, 2년이니까. 노태우 때죠. 맞죠? 요런 거를 노태우는 북방 외교를 했거든요. 공산주의 국가들하고 외교 활동을 했다. 요런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요거는 포인트를 통일과 관련된 거를 정리를 이번에 잘 생각해야 돼요. 통일 관련된 게 이번에 두 문제가 나온 거야. 정확하게 얘기를 좀 하게 되면 알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통일 관련된 것들을 나중에 좀 정리를 제대로만 했다라고 한다면 7.4남북 공동성명, 그다음에 남북기본 합의서, 비핵화 선언과 함께 나중에 2000년에 나오는 6.15 남북 공동선언에 대한 내용까지 정리가 좀 됐다라고 한다면 두 문제를 당연히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현대사 내용은 좀 전반적으로 문제 6개가 있는데 처음에 볼 때는 난이도가 높아 보이지만 근현대사 공부를 조금만 했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6개를 다 맞출 수 있는 카테고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느껴야 되죠. 자, 이번 시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 문제 풀이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지금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공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말씀 좀 드리면서 이 수문제하고 우리가 한번 접목을 좀 시켜봤는데 자, 마지막 마무리하고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자, 공부 제가 이번 시간에 지금 강조했던 내용은요. 첫 번째로는 1회 독할 때는 반드시 표를 확실히 숙지를 하고 그 다음에 2회 독할 때는 서술로 가는데 이 1회 독할 때 표와 함께 여러분들 시간 투자를 해서 서술되어 있는 내용을 한번 교재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가독성이 있습니다. 알죠? 좀 읽기가 좀 편할 거예요. 딱 보면 그 위에 거를 공부를 한번 하고 밑에 보시면 서술된 내용이 있으니까 요거를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알았죠? 그러면서 위에 있는 내용도 줄 한번 좀 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거는 그래요. 마지막 얘기인데 자꾸 마지막 했는데 거기에 14번 문제 한번 볼까요? 14번 문제. 저는 이 문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이 학생들이 틀려야 되는 원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알죠? 거기 14번 문제 한번 보세요. 박연은 훈련도감에 소속되어서 서양식 대포의 제조법과 조종법을 가르쳤다. 그러면 이 문제는요. 박연이라고 하는 인물이 총 2명이 나옵니다. 알죠? 한 명은 세종 때 음악을 연구하는 박연이 나와요. 종묘 제례학 이런 것들 막 다듬고 했던 인물. 그러면 그거 한 명만 알았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1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박연은 음악가다. 틀렸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바로 벨테브레이입니다. 벨테브레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사람이 나중에 한국에 기화를 해서 나중에 이 사람이 박연이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그럼 1번은 확실히 맞는 말이에요. 요거는 벨테브레이를 공부를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화해가지고 이 사람은 일남 일녀를 놓고 한국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살았던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그 2번 한번 볼까요? 김성문은
역학도회 줄 쳐볼까요? 역학도회를 통해서 지전설을 주장했다. 자, 우리나라에서 지전설을 최초로 주장했던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김성문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이 인물이 썼던 글인데 요게 흔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책에는 나와요. 이런 것들이 알죠.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서술로 공부를 여러분들이 조금 해야 되는 게 이런 겁니다. 기본 내용에는 이런 게 잘 안 나오거든요. 이런 게.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면은 이런 문제는 이제 보인다. 자, 그다음에 3번 한번 보세요. 거기에 홍대용은 코페르니쿠스의 지구자전과 공전을 설명한 지구전요를 저술했고 뉴턴의 만륜력과 같은 서양의 과학을 소개한 명람루 총서 줄 쳐볼까요? 자, 요 사람이 바로 자기 별칭이 명람루예요. 그러니까 요 사람이 최한기라는 인물이에요. 최한기라는 인물은 세도 정치 기간 때 주로 활약했던 그런 나름대로 과학자 개념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요 책도 한번 들어봤다라고 한다면 요런 것들은 요거는 우리 홍대용이라는 인물은요. 시험 문제 임하경륜 의산문답 주해수용 요거 말고 연기라고 하는 베이징 갔다 왔던 그런 기행문 요거 외에 거의 시험에 잘 나오지 않는데 요런 작품들을 홍대용이 쓰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요 문제를 3번으로 찍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인데 분명히 명람루 총서 이런 것까지 조금 더 알아주자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4번 한번 보세요. 정약용은 자기가 기기도설을 쓰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좀 했었죠. 기기도설은 참조해가지고 자기가 이걸로 거중기를 만들어서 수호나성을 축조했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1, 2, 3, 4번 중에서 외국인들과 관계된 문제가 지금 1번, 3번, 4번, 1번, 4번 이 두 개가 외국인과 관계된 얘기가 좀 나왔죠. 그래서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 공부가 좀 안 돼 있는 학생들은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그런 문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번 경찰 시험을 저한테 만약에 누군가가 이번에 합격권이 몇 점 정도냐 이렇게 좀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땐 딱 틀릴 수 있는 문제 2개 빼고는 나머지는 다 맞춰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90점이 합격권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처음에 1회도 가신 분들은 이 문제가 상당히 난이도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정확한 논점을 파고 딱 들어가면은 어려운 문제는 2개 정도밖에 있지 않았다. 2번 문제하고 그다음에 금방 14번 요런 거나 아니면 14번 문제가 조금 됐다라고 한다면 18번 같은 문제가 약간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다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함을 좀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인 1강으로 한번 좀 들어가는데 한국사 점수는 단기간에 올릴 수가 있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몇 점대 난 몇 점대 학생으로 좀 도약을 할 거냐 요거를 꼭 좀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 그죠? 요렇게 목표를 딱 잡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꼭 여기에 맞춰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아까 얘기한 요런 형태처럼 시간 되면 날개까지 봐주면 훨씬 더 좋겠고 알죠? 반복만 제대로 잘해주면은 머릿속에 안 날라만 가면은 여러분들은 분명히 90점 이상 나올 수 있다. 요걸 좀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죠? 네, 좀 쉬었다가 계속 갑시다.